자, 6월 1일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jQuery로 입력 요소들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입력 요소를 핸들링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먼저 서브밋 이외의 나머지 이벤트들을 먼저 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속성 제어 방법들도 소개를 할 거예요.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 가장 대표적인 게 인풋 타입 텍스트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입력을 위해서 커서가 들어가서 깜빡깜빡거리죠. 그 상태가 이제 포커스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깥대를 클릭하면은 입력 커서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포커스가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커스가 들어간 상태를 이제 포커스라는 이벤트로 처리를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블러라는 이벤트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포커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함수로서도 작용을 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미리 써봤어요. 얘가 이제 입력 요소예요. 입력 요소한테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강제로 입력 커서를 거기다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밖에 상태가 변경된 경우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주로 라디오 체크박스 드롭다운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 동작하게 하는 이벤트인데, 다른 애들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요소, 인풋 타입 텍스트라던가 패스워드 그런 것들 있죠. 네모나게 생긴 애들. 얘네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걸면은 입력한 내용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을 클릭해서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 발생을 해요. 실시간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길 원하면은 키보드 이벤트, 키업을 쓰셔야 돼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선택 상태가 바뀌면 즉시 실시간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HTML에서 속성을 다룰 때 값을 갖는 속성이 있고 갖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A 태그에 href 이런 속성들은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를 값을 갖죠. img 태그의 src 속성, 얘네들도 화면에 보여질 그림에 대해서 이미지 경로값을 속성으로 갖죠. 이렇게 값을 갖는 속성을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jQuery에서는 att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근데 값을 갖지 않는 속성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롭다운 있을 때 셀렉트 태그에 대해서 옵션 태그가 있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게 하고 싶은 요소는 여기에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을 줍니다. 그럼 걔는 자동으로 선택돼 있죠. 인풋 태그,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같은 애가 자동으로 선택돼 있게 하고 싶으면은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줍니다. 얘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 값을 갖지 않는 속성들을 프로퍼티라고 구별해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제어할 때는 attr 함수가 아니라 pr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jQuery로 HTML 태그를 객체화시킨 다음에 prop 하고서 프로퍼티 이름, 이 속성 이름을 적용하면은 그 속성의 적용 여부를 불린 값으로 가져와요. 적용이 돼 있으면 true, 적용이 안 돼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의 체키드 속성 혹은 디스에이블드 속성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지금 여기 disabled라고 적용되어 있거든요.
디세이블드 속성에 대해서 프롭, 디세이블드라고 하면 속성이 있으니까 true가 되겠죠. 만약에 얘가 코딩이 안 돼 있었다면 false가 될 거예요. disabled가 뭐냐면은 입력하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기능이에요. jQuery로 이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프로퍼티 이름 명시하고 true나 false를 주면은 프로퍼티를 강제로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예제들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전부 배포한 그 파일들 중에서 5, 6, 7, 8번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체인지 이벤트부터 볼게요. 사이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드롭다운을 준비했습니다. jQuery 걸었고요. 자, 샵 사이트. 요 아이디 값에 의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건 거죠. 그러면 이 드롭다운의 선택 상태가 바뀔 때마다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항목을 바꾸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2.current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죠. 거기서 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요 값이 URL이라는 변수에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항목은 선택한 걸로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져온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여기 제가 폰트가 이렇게 설정되는데 요거예요. window.op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URL을 새 탭으로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다운이 있을 때 선택하는 항목을 새 창으로 여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거 선택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여기는 없네요. 그 기업형 사이트 같은 거 밑에 보면 패밀리 사이트라고 드롭다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많이 써요. 자, 이번에는 포커스 이벤트입니다. 아이디가 주민1이고 주민2예요. 주민1 혹은 주민2에 포커스가 들어갔을 때 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클릭했을 때 둘 다 이 이벤트를 실행을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주체한테 CSS 속성으로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내가 입력하겠다고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배경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자, 바깥에를 클릭해서 포커스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주민1에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2를 클릭해서 포커스가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포커스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블러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블러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한테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가 들어갔다. 포커스가 나왔다. 포커스 들어감, 포커스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입력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건지를 강조하는데 유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업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 주민1에서 키보드를 막 눌러요. 그러면은 현재 자기 자신한테 입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요. 길이가 글자 수가 6글자 이상이 되면 6글자 이상이 되면은 주민2로 포커스를 넘겨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자동으로 포커스가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은 한꺼번에 글자가 여러 개가 되니까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딱 6글자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된 값을 가지고 0번째부터 6번째 전까지 잘라요. 0, 1, 2, 3, 4, 5까지 잘라요. 그럼 6글자가 되죠. 그렇게 잘라낸 글자를 스스로한테 다시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백그라운드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아, 저장을 안 했네요. 백그라운드라는 글자를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6글자만 남기고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이벤트 주민번호 입력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스크립트를 떼볼게요. 다음 예제는요. 인풋 태그에 디스에이블드 속성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백날 클릭해도 입력이 안 돼요. 입력하지 못하게 잠깁니다. 디스에이블드 속성을 주면은 입력하지 못하게 잠겨요. 보통 이런 식의 UI 있을 때 얘를 체크하면 얘가 입력하게 바뀌죠. 자, 일단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들어간 애는 색깔을 CSS로 좀 주고요. 인풋 어네이블의 체인지, 선택 상태가 바뀌었다면 자기 스스로의 체크 상태를 가져옵니다. 자, 이 체크 상태를 클릭해 볼게요. 자, 체크가 되면 true, 체크가 안 되면 false, 체크가 되면 true, 체크가 안 되면 false. 자, 여기서는 얘가 체크가 됐을 때 얘를 활성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체키드가 true일 때 활성 상태라고 하는 거는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들어가면은 비활성 상태 이렇게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활성 상태가 되기 위해선 디스에이블드 속성을 false로 줘야 돼요. 그러면 선택 상태의 값을 가져와서 이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느낌표를 붙여줘야 된다는 소리죠. 체크가 해제되면 체키드가 false가 되니까 그때는 disabled를 넣어줘야 돼요. disabled가 true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표를 적용해서 넣어주면은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체키드 상태 값을 disabled 값으로 뒤집어줘야 돼요. 자, id가 인풋인 대상을 가져와요. 이 대상한테
disabled속성을 체크박스의 상태를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자, 얘가 체크가 됐다라는 거는 여기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체크가 됐다면 입력 박스에 포커스도 강제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체크하면은 잠김이 풀리면서 포커스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잠김이 해제되면 이거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잠길 거예요. 입력이 안 돼요. 네. 이런 거도 종종 많이 보이죠. 자, 마지막은요. 요거예요. 전체 선택.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이렇게. 이거는 이 녀석의 체크박스 상태를 가져다가 다른 애들을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전체 선택 용도로 올 체크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올 체크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클래스가 합의인 요소들의 프롭, 체키드 속성을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의 체키드 상태와 똑같이 맞춰라. 이게 2점 커런트 타겟이 이벤트가 발생한 주체잖아요. 요거 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체크박스 상태가 바뀌면 그 스스로의 체크박스 상태를 클래스가 합의인 요소들의 체크박스 상태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체크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볼게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필요해요, 항상.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HTML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돼요. 자, 지금 여기서 폴더 1은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폴더 2는요, 이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서브라고 하나 더 있죠? 이건 이겁니다. 자, 케이스 1.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HTML 파일이 요 test.html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기준이 여기가 돼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는 애들은요. 같은 폴더에 있는 애들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HTML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냥 이름만 명시하면 돼요. 폴더 1, 폴더 2, 포토 1.jpg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점 슬래시를 붙여요. 점 슬래시가 같은 폴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 슬래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HTML과 같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이름만 명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test.html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라고 표시한 여기 기준으로 폴더 1 안에 있는 photo2.jpg는 폴더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슬래시로 표시해요. 그래서 photo2.jpg가 돼요. 자, 폴더 2 안에 있는 page.html은 폴더 2 안에 page.html 혹은 폴더 2 안에 photo3.jpg 그리고 폴더 2 안에 서브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photo4.jp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test.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다른 파일들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명시한다고요. 자, 이게 1번. 자, 이번에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폴더 2 안에 있는 page.html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HTML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얘가 작업 파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기준으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photo3.jpg는 그냥 파일 이름 지정하면 돼요. photo3.jpg 혹은 점 슬래시 photo3.jpg 저 서브라고 하는 폴더를 명시할 때도 그냥 이름만 명시하거나 아니면은 점 슬래시 서브라고 명시하시면 돼요. 이 서브3 안에는 지금 photo4.jpg가 있습니다. photo4.jpg 여기서도 photo4.jpg 혹은 이 서브 폴더 안이 요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내가 지금 page.html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기준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은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폴더가. 폴더 2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여기라 그랬죠? 이게 지금 여기니까요. 폴더 2가 요 안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래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page.html이 이 test.html한테 링크를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점점 슬래시 test.html이에요. img 태그로 photo1.jpg를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점점 슬래시 photo1.jpg예요. 점점 슬래시는 생략 못해요. 자, 그러면 이 폴더 1이 지금 여긴데 test.html이 얘를 갖다 쓰고 싶다. 그럼 점점 슬래시에서 올라가고
폴더 1 안에 포토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슬래시 폴더 1 안에 포토2.jpc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질문을 주셨던 부분 중에 제일 많았던 부분이 HTML 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폴더 작업하는 파일을 코딩하면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고 있더라고요. 파일 경로를 잡아주니까 그 안 나오던 게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파일 경로들에 대해서는 꼭 잘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원래 파일 아이콘을 이렇게 보여줘서 되게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테마에서 파일 아이콘 테마 지정하면은 포함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지금 이 focus.html 기준으로 트레이닝 폴더 안에 다른 이미지에 접근한다. 그럼 트레이닝 슬래시 파일 이름이 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일 많았던 게 내가 작업하던 파일하고 내가 작업하는 HTML을 이렇게 폴더 바깥에다 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여기도 같은 폴더에 넣어놓고 점점 슬래시로 들어가는 경우.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내 작업 폴더를 열었잖아요. 그쵸?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특정 작업 폴더 이렇게 열어놓고 있죠. 그러면은 요 HTML 기준으로는 아무리 점점 슬래시를 해도 내 작업 폴더보다 더 위로는 못 올라가요. 여기가 최상위예요. 최상위예요. 그러니까 이 HTML 파일에서 아무리 점점 슬래시를 한다 그래도 위로 못 올라가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고 있는 게 여기가 최대 한계치기 때문에. 상대 경로의 특성 잘 파악하셔서 원하시는 그 파일 참조하는 거에 무리 없도록 그 헷갈리는 부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필기한 것들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 또 각자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력 요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입력 값의 형식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이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검사하는 거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플러그인 좀 소개할게요. 그거 소개하려고 이틀 동안 빌드업 한 거거든요. 자, 각자 또 오늘 자기 작품 작업 진행합시다.